구조와 인물들의 성질 같은 거를 깨진 유리와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거를 영화의 구조로 치환시켜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면서 처음 시나리오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디 하나였으나 깨져버렸고 또 깨어진 그 형태를 보니 어떤 거대한 필연 안에 놓인 우연의 조각같이도 보이는 인주의 그림이 어쩌면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감독님의 장편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지는 땅에서도 감독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인간과 사물을 두루 아울러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향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 비추는 작업의 연장선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그런 주제의식은 사실 언어화하기 이전에 많은 관객분들께 굉장히 감각으로 스며들었을 법하고 구조적으로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이 정호라는 아주 신비한 캐릭터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의 작업실과 그가 작업하는 어떤 손짓을 중심으로 영화가 편의상 1부와 2부로 나눠볼 수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접혀버려서 비슷한 상황을 같은 상황을 조금 축이 옮겨진 시간대와 다른 시야로 영화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배우분들에게도 연기하면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영향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선 감독님 말씀 여쭤보기 전에 네 분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비슷한 상황이 다른 카메라의 각도와 약간 옮겨진 시점으로 반복되는 것을 촬영할 때 어떤 효과를 느끼셨는지 혹은 고려할 수밖에 없었는지 연기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정보란 배우님께 먼저 한번 여쭤봅니다. 네, 안 그래도 같은 장면이 두 번 나온 장면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뭔가 한 인물로서 한 장면을 보통 이렇게 늘 촬영하는데 이게 좀 새로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니까 좀 똑같이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때는 알고 있는 진실이 좀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걸 좀 풀고 갈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인물을 가지고 두 가지의 상황을 좀 연기하는 느낌? 그래서 좀 되게 재밌었어요. 한 인물이 처한 두 개의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시기에 따라 이 두 개의 현실이 각각 가능한 또 다른 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회릭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유정이가 사실 다른 인물들이랑 가장 접점이 없어가지고 유정이만 보고 그 시나리오에서 유정이가 겪는 그 시간 순서랑 사실 편집되고 나온 영화의 순서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유정이가 겪는 순서대로 이 영화의 구조상 다른 배우들 것도 그냥 읽었지만 사실 많은 영향을 받진 않으니까 안녕. 네, 오늘은 최연소 관객분께서 잠시 무대를 찾아주셨네요. 같이 하시죠. 네, 토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정이는 시간 순서대로 제가 연기를 했고 나중에 편집된 장면들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다른 인물들과 시간이 섞이면서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많이 잘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이 영혼을 연기한 김희성 배우는 저는 이렇게 수식을 해보고 싶어요. 이 모든 관계를 어쩌면 모두 관찰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아주 자세히 그의 전모와 전말을 설명해 주지는 않으나 영혼의 시점을 상상해 보면 이 관계들이 통과한 시간과 관계의 변화들을 어쩌면 제3의 시선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게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가요, 배우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저도 이제 시나리오 보고 이 영훈 역할을 연기할 때 제가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연락을 해서 만남을 이제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촬영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좀 최대한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이렇게 막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최대한 매 씬마다 이게 좀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좀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중심을 또 잘 잡아야 되고,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정호의 작업실은 극 중의 어떤 현실로서 인물들이 모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서 숏을 구분하는 미적인 하나의 매개체로 느껴지기도 해요. 정호의 작업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접히기 때문이고, 또 유일하게 제가 감독님께 듣기로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동일한 숏이 반복되는 것이 정호가 이렇게 캔버스에서 그림을 떼어내는 그 손길 앞뒤의 쇼트인데요. 감동원 배우님께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화가 내내 배우님의 뒷모습과 옆모습 위주로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주 절제된 이 수행만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까웠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시면서 촬영에 임하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전문 배우는 아니고 감독님과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영화에 출연하게 됐는데, 제 본업 역시 미술 작가이고, 그리고 사실 정호만큼 그렇게 조용하고 우울하진 않지만 살짝 톤을 낮추면 정호랑 비슷한 캐릭터가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같이 시나리오를 읽고 그럼 그렇게 조금 낮춰서 연기를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었죠. 네.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감동원 배우님이 네덜란드 계시다가 들어오셨다는 얘기도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감독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원래 미술 작업을 하는, 이를테면 비전문 배우를 할 수 있는 이 인물을 이어지는 땅에 이어서 이번 영화에도 해외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기용할 정도로 그토록 열렬히 배우로서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때 이어지는 땅이라는 제 첫 장편 작업을 동아님하고 함께 했을 때 제가 배우분들이 되게 좋은 영향을 받는 걸 느꼈었어요. 그게 훈련된 배우한테서 나올 수 없는 굉장히 날것의 카메라가 뻗쳐져 있을 때 혹은 카메라가 뻗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이 되게 일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때문인지 회린 배우도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회린 배우도 그렇고 민정 배우도 그렇고 정말 동아님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감정을 보여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제가 이어지는 땅을 촬영하기 전부터 미리 써뒀던 시나리오여서 이어지는 땅 때 동아님을 뵀을 때 정호가 살아있다면 저런 뒷모습과 저런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동아님께 이번 작품도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이 영화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동안의 공백들이나 동안의 이야기가 정호의 이야기가 동아님이 갖고 계신 기본적인 정서로만 구현이 돼도 충분할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어요. 혹시 어떤 이 극중 작업실을 꾸미는 데 있어서 극중 또 활용되는 이제 미술적인 소품에 있어서 실제 감동원 배우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좀 반영된 부분도 있을까요? 동아님은
그 극 중에서 정우가 하는 작업이랑 완전히 다른 결의 작업을 하는 미술 작가님이세요. 조금 제가 감히 뭐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동원님의 작업은 약간 경계가 없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설치일 때가 주로 있고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는 작업을 하고 정호는 회화 작가로 나오고 있어서 제 주변에 이제 동양화 작업을 하는 지인분들께 재료를 많이 빌렸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영화를 읽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희영 감독님께서 실제로 미술을 공부하셨었고 또 영화 정규교육기관에서 영화를 공부를 밟아온 그런 시스템 속에서 공부한 감독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유로움이 분명히 내러티브를 꾸리는데 선명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이 영화에서 정호라는 페르소나가 뭐 감동한 배우님의 영향도 있겠고 또 감독님 자신이 가장 메타적으로 반영된 어떤 영화의 시점이자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를 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어떤 욕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대화를 해 나가는지 그 접합 지점에 이 영화가 맺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인주에 관해서 가장 궁금한 건 이 인물이 수술을 앞두고 있고 죽음에 좀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이제 영화 초입에 의사가 죽지는 않을 거라고 다독여 줌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정동, 죽음의 기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대화 속에서 어떤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연민을 사기도 하고 이 인물이 지금 갖고 있는 고뇌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주는 가장 단서가 적은 인물이라고 느꼈거든요. 굉장히 적은 조각으로 하지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연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인주의 상황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셨는지 정보람 배우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처음에 준비를 할 때 키워드가 죽음과 사랑 고백이 좀 되게 이렇게 크게 다가왔어서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제 주변에 일어났던 죽음을 좀 많이 그거에 영향받았던 저를 좀 많이 끄집어내서 거기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죽음이 불러 일으키는 그 허무감에 엄청나게 좀 영향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기본적인 좀 어떤 감정의 그 맥락은 다 허무감으로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후에도 그 허무감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 허무감이 쭉 이어지면서 다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주는 되게 운이 좋게도 그 짝사랑을 하고 있어서 좀 그나마 조금 더 쉽게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졸업 전시도 그 전시도 역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삶으로 다시 끌어내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죽음에 골몰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전시나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든가 살아 있어야만 가능한 존재와 욕망들이 너무 선명히 묘사되어 있어서 거기서 오는 저는 사랑스러움도 있었어요. 살아내겠구나, 이 인물은 살아가겠구나 라는 느낌도 어느 순간에는 애틋하지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정의 경우에는 조희영 감독님의 이 영화를 여러 비평적인 수식으로 감싸기 전에 이 영화는 분명히 너무나 재미있는 연애 영화가 맞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우석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픽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조금 미숙할 수도 있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감내하고 있는 인물인데 결정적으로 이제 인주가 정호를 짝사랑한다면 유정은 과거와의 정호의 관계를 지금 관계에 빗대어 보고 있다는 중요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정이 여러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해온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말도 될 텐데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 지금 유정 좀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서 연기를 하셨어요? 우선은 유정이가 우섭과의 관계에서 뭔가 그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저는 아니었고, 그냥 이 영화에서 가장 보이는 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고, 그게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큰 키워드였고, 그래서 유정이가 선택하는 오디션 대사들이나 연극에서 뱉는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유정이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석의 관계를 많이 살펴봤는데, 이제 정호,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자살 시도 때문에 이제 죄책감을 안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우석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이고 어떤 오디션 테이프의 순간들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 유정의 독백 장면들의 이 텍스트는 어떻게 선별이 된 걸지, 배우님과 감독님이 좀 어떤 상의를 하면서 이 텍스트가 안에 들어오게 된 건지 감독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그 체육의 짧은 희곡 중에서 제가 영어로 된 원문은 아니죠. 영어로 된 희곡에서 좀 제 식대로 유정이 뱉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와 말들로 변형을 한 대사들인데요. 아마 시나리오를 초고를 쓰면서 그 배우분들이 직업 배우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오디션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만나게 되는 본인을 대상화하는 그 순간, 그게 약간 삶에 어쩔 땐 도움이 되지만 어쩔 땐 굉장히 모욕적이기도 하고, 그런 당혹스러움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또 이 영화 안에서 유정이 갖고 있는 본인의 고민과 본인의 불안과 또 맞닿기도 하는 말들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오디션의 시스템이라는 게 참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1인 중에 한 명인데, 그게 배우의 생활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상상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체육의 희곡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영혼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인주가 어떤 서사적인 단서가 적은 인물이다라고 했다면, 영혼의 경우에는 극중 인물들 중 가장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드러나는 정보가 적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희영 감독님 저희 신의 20일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를 쓰시기 전에, 그리고 혹은 뭐 과정과 좀 겹쳐질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일종의 긴 에세이를 써보기도 하셨다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빗댄다면 영혼의 사랑은 어떠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신 바가 있는지, 혹은 배우님은 이 역할 연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앞뒤에 이 인물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 생각해 보신 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웅 같은 경우는 다 사랑하죠. 모든 여기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사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이 영훈 역할 같은 경우는 이 첫인상이 이 책을 보게 되면 딱 있어요. 자칫하면 이제 영화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초 같은 캐릭터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할 때 좀 최대한 타성에 젖지 않으려고 좀 애를 썼고요. 일단은 하나 가지고 간 거는 이제 정호하고 친구인데, 어떻게 하다 친구가 됐을까? 서로 완전 정반대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생일 파티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부르고 막 옷도 튀게 입잖아요. 저랑은 이제 성격이 너무 정반대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평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어쨌든 그런 유형을 좀 연구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배우님 말씀처럼 너무나 다른 이 두 남자가 굉장히 긴 역사를 나눈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안에 감독님 표현하고 계신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를테면 이 작업실의 평면이 훅 늘어나는 것 같은 순간들도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동환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침 김희상 배우님이 언급해 주셨던 그 생일 파티 장면이기도 한데요. 앞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감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좀 반영된 인물이 정호라고 한다면 또 감독님께서 비춰주시기를 저는 어쩌면 이 작업실에 놓인 그 이젤 위의 그림들 좀 식물들에 비견할 만한 사람의 자태를 좀 보여주는 게 정호라면 근데 훅훅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 또 드러나기도 하는 게 이 정호 캐릭터더라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 피식 웃었던 순간이 정호가 너무 귀엽게 수진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하실 때 너무 의외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처음 했었습니다. 네, 좀 물색 없는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이 생일 파티 씬에 이르러서 톤이 좀 확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시고 그 과거 장면인데 일종의 접근하셨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그 시나리오를 읽어봤을 때도 과거의 첫 만남 장면, 그 생일 파티 장면 때에는 정우가 기분이 살짝 좋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농담도 던져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재 정우는 무언가 분명히 내적 갈등이 있죠. 그게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아서 그런 건지는 영화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뭔가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식물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말뚝 이런 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뚝 주변으로 이제 세 명의 여자 주인공들이 연기를 펼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뒷모습이나 옆모습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말뚝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데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하니까 근데 저는 연기를 하는 건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내적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네덜란드에 있었고 한국에서 영화를 찍자고 해서 왔는데 네덜란드에서 있다 보면 한국에 가면 뭐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게 항상 있었는데 그때 읽고 있던 책이 하루키의 태엽 감는 새 연대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랑 아내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이들이 사라졌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 영화를 의도적으로 그 책을 의도적으로 읽진 않았는데 분명히 정호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루키 영화의 주인공들이 주는 그 심상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아주 묘하게 겹쳐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객석에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오늘 무대에 들어오기 전에 좀 저로서는 재밌는 소식을 입수한 것이 지난 GV인가 어디서 도대체 정호의 매력이 무엇이기에 모두가 그를 좋아하나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을 가장 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또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네, 지난 GV 때 참 재미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희상 배우님하고 혜린 배우님, 보람 배우님이 되게 짧게 각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정리해보면 인주는 역할로서 그 안에서 정호에게 이를테면 동질감, 외로운
그 어떤 상황에 놓인 외로운 사람에게 느끼는 동질감에 사랑을 느낀 것 같다고 했었고, 희상 배우님은 꼭 남자 친구들 중엔 그런 아이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두의 사랑을 받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서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그 GV 때 이어서 짧게 답변을 했었던 게 있는데, 저는 그 사랑이라는 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약간 기본적인 마음이, 저는 상대방을 더 나 자신보다 가여워하거나 나 자신보다 더 아껴줄 수 있는 때가 사랑한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아마 정우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아우라가 뭔가 이 사람을 연민하거나 측은하게 여기는 게 쉽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GV 때도 저는 막 누군가에게 측은지심을 느낀다거나 동정을 느낀다거나 이런 단어들이 좀 요즘엔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단어들이 사랑에 되게 마땅히 쓰여도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해서 감독님께 한 가지 더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마치 겉보기에는 서로 전혀 연관 없어 보이기도 하는 인물들이, 혹은 어떤 시간들이 이 영화에서는 실은 맞닿아 있다는 것이 거리에서 우연히 겹쳐지는 그림자로서 드러나기도 하고, 인물들을 통과하는 검은 개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뒤늦게 도착하는 감정의 진위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가 감독님께 짚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기주봉 배우의 존재인 것 같아요. 인주에게는 공원에서 인주를 너무나 곤혹스럽게 하는 굉장히 불쾌한 행인이면서, 또 수진에게는 시계방 주인으로서 어쩌면 수진이 좀 자신의 연약한 감정을 풀어 헤쳐서 내려놓는 공간의 주인이 되기도 해요. 모습을 바꿔서 이 배우가 등장할 때 어떤 신비로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기주봉 배우의 존재부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삶을 좀 오래 살아내신,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분들의 그 익명이 그 보장된 상태에서 어떤 무례함이나 어떤 폭력성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면 바로 상상이 드는 게,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 아빠라면 나의 아빠가 어느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무례하거나 폭력성을 지닌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그래서 기주봉 선생님이 해주신 시계방 주인 아저씨 역할은 되게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이고, 누군가에겐 기억도 안 날 사람이고, 누군가에겐 정말 다시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역할 중에 대두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주봉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배우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서의 모습에서 저는 항상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곤 했었어요.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신 절대적인 순수성이 있거든요. 정말 순수하시고 그게 정말 무해하고, 그래서 그 무해함으로부터 제가 이 인물은 기 선생님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순수함, 기주봉이라는 인물을 현실에서 알고 계시지 않은 관객분들도 충분히 어렴풋이 느끼실 수 있는 덕목일 거란 생각도 들어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 세계가 순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이제 단서들, 미장센적인 단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인물이 프레임 밖으로 나가버렸는데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비춰주실 때라든가,
또 뭐 세탁기 같은 것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좀 사람이 아닌 사물 혹은 풍경으로서 이 영화에서 꼭 담고자 하셨던 조각들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딱 그런 지점들에서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만나셨을 때 다음 코스로 넘어가야 하는데 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길게 보여줄까 하는 컷들이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안에 포함된 게 이제 세탁기가 돌아가는 모습과 에스컬레이터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화면에서 보이는 지점이 저희가 안 보이는 동안에도 에스컬레이터와 세탁기는 계속 순환하고 있는 운동성을 갖고 있는 물질인데 그 물건들이 참 이상하게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가깝게 잘 포착될 수 있는 사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숏과 어떤 인물의 심상과 마주했을 때 다른 의미를 너무나 쉽게 파생시키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탁기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꼭 오래도록 넣고 싶었어요. 그 움직임이 있는 동안에 관객분들이 순환하고 있는 어떤 힘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그 대상과 관객분들께서 갖고 있는 상호작용 안에서 왜 이렇게 이게 오래 비춰지지 하는 그 감상이 이 영화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어느 순간은 거리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관객분들의 아주 작은 생각이라도 그 순간에는 꼭 끼어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넣었던 컷들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객석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손 들어주시면 자리로 마이크 가져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게스트분들께 질문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네, 우선 네, 먼저 앞쪽에 한번 갔다가 뒤로 넘어갈게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장면들이 어쨌든 시간대가 좀 다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앞뒤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프닝 장면만 아예 다른 나라인 것 같고 그 배경 다른 나라의 배경인 것 같아가지고 이건 어느 시간대의 파편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느끼신 게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 어느 시간대의 파편인지 유추할 수 없는 그 모호함이 저는 정호의 시선이자 우리가 정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일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나라에서 뭔가를 응시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한 정호의 모습이 미래일까? 아니면 옛날의 일일까? 하는 그 감상 관객분들한테 좀 떠넘기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그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생일대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지점과 맞닿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정호라는 인물은 그런 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손도 들어주셨는데요. 네. 그 우리가 처음 영화를 볼 때 한 번 진행됐던 게 다시 한번 그 씬이 재구성되기도 하고 앞서 이루었던 일들의 시간상 공백이 이제 메워지는 식으로 영화가 전개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촬영할 때 어느 순서대로 촬영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분들이 그 촬영 순서에 이렇게 그 캐릭터를 표현할 때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있다면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도 되는 게 있다면 이 정우라는 캐릭터가 그 새 주인공 여성분들의 어떤 감정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대사가 굉장히 한정되거나 정우 자신의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대체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 정우라는 캐릭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의 고려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우의 대사를 거의 다른 인물과 면대면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순간이 첫 만남의 순간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만남의 순간을
대사를 부여하는 장면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주신 질문들은 배우분들이 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까요? 네, 처음 주셨던 그 시간대로 시간이 조금씩 재구성될 때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앞에서 살짝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이를테면 그 질문을 조금 더 구현을 하자면 1부와 2부가 나뉘면서 이번에는 누구의 시점인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배우분들께서 고민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더 촬영 과정상의 순서상에서 받은 영향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유정이한테 일어난 순서대로 저는 파악을 했고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영화가 이렇게 구조상 이렇게 파편들이 이렇게 있지만 저는 제가 그걸 생각하고 연기한다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 잘 이렇게 표현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 저는 그냥 유정이한테 일어난 일들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덧붙여서 그 촬영을 할 때 저희가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에 같은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씬의 내용이면 이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게 배우분들이 연기할 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시간대가 뭐 다르다거나 편집본에서의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떨어져서 찍진 않았고 다 한꺼번에 그 시간대는 그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질문이 정호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정호의 그 말을 과거 장면에 특히 많이 넣었던 이유는 이 사람을 유일하게 관찰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지점이 지금과는 완전히 먼 상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정호가 어떤 형태로든 변해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고 그게 주변 인물들에게도 당연해지고 정호 본인에게도 그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둔 시간대에 정호가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과 다른 움직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정호에게서 발생하는 그 어떤 것도 아주 격정적이거나 소란스러운 것은 없지만 굉장히 일상의 어떤 루틴 속에서 자기 작업을 해나가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제가 아까 뭐 식물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정호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조용한 생명력 같은 것들이 이 영화의 어떤 중요한 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는데요. 동시에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정호의 과거의 자살 시도 그와 또 죽음의 관계가 사실은 영화 내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원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 과거 정호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혹시 감독님과 별도로 이 어떤 캐릭터 연구의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신 바가 있는지 어떤 설정하신 바가 있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과거 정호라고 하시면 그 생일 파티 정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여러 의미의 정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호가 거쳐온 여러 시간 속에서 인물이 택한 어떤 선택들에 관해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었을까? 사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질문을 주신 건데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감독님한테 받아봤을 때는 제가 한 명인 줄 알았어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제가 자살 시도를 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동명이인인 건데 영화 촬영 중간에 이렇게 배우분들이랑 얘기하다가 그게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그냥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면 되고 다른 것으로 안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글쎄요, 이 캐릭터의 과거를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생일 파티를 촬영하는 날은
아무래도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날이고 그래서 약간의 설렘을 가지고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엔딩의 이야기로 흘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엔딩에 나오는 또 다른 정호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림을 바라보는 작품을 바라보는 유정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영화에 굉장히 드물게 강렬한 클로즈업, 정확히는 뭐 어느 정도 숄더샷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면을 바라볼 때 감흥이 굉장했는데요. 무언의 그 유정의 표정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어떤 감정으로 좀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그림을 보기 전까지의 유정은 계속 자기가 생각하고 보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림을 보고서는 조금의 가벼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그 그림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네. 이 전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인주의 그림도 여러 전시 중에 하나이고 그 안에서 이제 유정을 중심으로 이 정호라는 인물의 어떤 진의 존재의 진위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엔딩인데요. 엔딩 씬, 이 전시장 안에서의 어떤 동선의 측면에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어떤 내러티브 상에서 무언가 진위를 드러낸다는 기술적인 차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엔딩을 좀 꾸리고자 하셨는지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정말 이 영화는 제가 그 글 작업 상태일 때도 엔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던 작업이었고 또 편집을 할 때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시나리오와 편집본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 상태일 때 엔딩과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극장에 걸린 완성본의 편집본에서 엔딩이 차이가 있는데 이 장면 지금 영화에서 엔딩 장면을 구상했을 때는 그 공간이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왜냐면 카메라 움직임과 인물의 움직임 그리고 그 그림이 전시될 공간의 상태 이런 것까지 너무나 많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서 그 장소 선정하는데 정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협조해주신 NA 갤러리는 갤러리로서도 너무 좋은 작품을 소개해주는 갤러리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주는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 영화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단 층이 나눠져 있고 그 작은 공간 안에서 그 그림이 전시될 공간이 충분히 마련이 돼 있었고 제가 그 인물의 움직임과 또 그 공간이 갤러리 전시실이라는 그 의미가 주는 또 힘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어떤 상태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게 또 보는 관람객들마다 전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 갖고 가는 집에 돌아갈 때 마음에 갖고 가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 영화의 마지막 공간이면 더할 나위 없겠다 생각하면서 편집할 때 이 장면을 엔딩으로 꼽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아까 이쪽에서도 손 들어주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이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사물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또 저는 추가적으로 동물과 식물을 담으신 이유가 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동물은 이 영화에서 이제 유정이 돌봐주는 우석의 여동생의 반려묘인 샌드가 있고 그리고 3명의
여자 주인공들이 마주하는 검은 개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를 제가 시나리오 상태에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걸 의미해 하면서 작업을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양이를 돌봐주는 유정의 그 희생적인 모습, 배려심이 많은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고양이를 대신해서 돌봐주는 유정이 떠올랐고, 그리고 검은 개 같은 경우도 저는 어쩌면 이 검은 개의 존재가 이 인물들하고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강아지를 시나리오에 쓰고 촬영을 했었어요. 동물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냥 이 주변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검은 개를 떠올렸는데, 검은 개가 관객분들마다 되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 개를 마주치는 상황이나 아니면 검은 개를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인물이나 그런 상황들이 마치 이 영화 속 모든 인물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처럼 개의 모습 또한 정오처럼 다르게 해석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검은 개를 담았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저희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앞쪽에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봤는데 보고 나서 한 번으로 안 되겠구나. N차를 유도하시게끔 영화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봐야지 좀 더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영화를 보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기주붕 선생님 만나서 인주가 목줄 안 한 아저씨가 더 무서워요 하던 말을 아주 정말 뜻깊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가 시작하고 30분 정도는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계속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순간 헷갈려가지고 이제 종이를 꺼내서 이제 적었어요. 적어가면서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지나가면서 어떤 인물의 관계성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분명히 감독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을 분명히 표현해 주시고자 하셨을 텐데 그래도 좀 많이 등장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뭐 동물들을 비롯하여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이 영화는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는 말을 제가 스스로 저 자신 또한 설득시키려면 되게 많은 존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가 정호를 둘러싼 3명의 여자만 등장하면서 이들의 깊이 있는 고민과 아니면 내면적 불안이나 이런 거를 더 가까이 담으면서 더 깊게 해석하려고 시도했다면 그게 오히려 좀 더 폐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과 모든 가능성, 모든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주연, 조연, 단역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쓰고 찍을 때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친절하지 않은 영화가 될 테고 또 초반에는 어렵고 복잡한 관계도를 띌 텐데 이름을 외우는 것도 얼굴을 외우는 것도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제가 하루하루 살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어떤 목적지에서 만나려고 했던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그 하루 동안 스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눴던 그 무수한 상황들이 저는 파편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좀 공유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혼란스러울지언정 이게 가장 삶과 가깝지 않을까? 영화는 다른 영화가 이미 친절하고 그런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원하면 그런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영화가 자기 성질을 닮아서 극장에 걸리려면 좀 더 혼란스러워야 하고 좀 더 일부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영화 만들기 과정에서 선택하신 이런 선택들이 더 오래 극장에 걸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또 저같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바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 영화는 각각의 인물들, 각각의 만남의 지점들, 엇갈리는 순간들 이야기하면 한 시간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우니 감동한 배우님께부터 거꾸로 좀 못다하신 말씀이나 끝인사 남겨주시는 걸로 차례로 말씀을 좀 듣고 끝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뭐 객석과 함께 이야기하신 소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관객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감독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제가 지부에 오는 게 영화를 위해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워낙에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남아 있어야지 좀 더 영화가 그 뭐랄까요,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관객분들 질문하시는 거,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 얼굴 보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영화가 이제 개봉 4일차가 됐는데 항상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지부회하는 게 저는 되게 배우로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 GV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화를 괜찮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좀 추천해 주시고요. GV 정보는 이제 인스타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고 치면은 저희 이제 그 프로필이 나옵니다. 예, 그거 팔로우 해주시고 네,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이게 많이 보면 볼수록 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란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저희 영화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같이 이런 거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그 영화를 촬영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영화가 완성되고 영화를 보고 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저도 뭐랄까, 영화를 볼 때마다 새로워진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가 너무 느껴지고,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또 다르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정말 그 제가 처음에 이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그 인물, 제가 정했던 어떤 인물의 그 규격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점점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다음에 또 대화할 일이 있으면 좀 더 다른 생각을 또 하면서 그날의 다른 생각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네, 저의 갑자기 훅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아무튼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저희의 모습을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보랑 배우님이 해준 말씀이 제가 오늘 GV 자리에 참석하러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막 창밖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되게 인상적인데 오늘의 저희의 모습과 저희의 말들을 또 어떻게 기억해 주실지 궁금하고요. 이 영화가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그 안에 이 영화가 단 1분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영향이 제가 영화를 작업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억하실진 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으로 알려질 이 영화의 향후 행방이 저도 너무 궁금하고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극장에서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감독님께서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각하게끔 놓아두신 것들을 어떻게든 보이게 하려고 많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이상하게 좀 명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토크는 토크대로 즐겨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